각자는 부분에 있어서 3점밖에 나오지 않겠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세계를 선수하기 위해서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A조를 뽑았고요. B조 학원에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멤버가 많이 센데 열심히 해서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하게 되면은 중상도 기뻐합니다. 僕ももし優勝したら寄付します。 저도 우승했다면 요즘에 이제 어린 후배들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신인 시절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경쟁도 치열하고 실력적으로도 나은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대국수가 기전이 적다 보니까 이름을 알릴 기회가 적고 정상권으로 이제 발돋움할 기회가 너무 적어서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한번 대회를 개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15년에 첫 발을 떼게 된 거고요. 최근에 보면 뭐 이번에 신진서부터 그 중국 기사한테 필리핀한테 치고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 기사한테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밑에 뿌리들이 좀 더 튼튼하게 막 자라서 그 중에서 이제 다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사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뭔가 동기부여가 좀 덜 되는 것 같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신예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중국을 이기고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기사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별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회 미래의 별 신인 최강전 결승 2국 보내드립니다. 홍민표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민표 구단 또 현재 국가대표팀 전력 분석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또 김명훈 선수와 박하민 선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어제 결승 1국 또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은 두 선수 간의 전략 싸움이 아주 치열했던 바둑이었던 것 같고 중반 이후에 김명훈 선수가 자기의 페이스로 이끌고는 힘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장면에서 약간이나마 박하민 선수가 좋다고 느껴진 바둑을 뒤집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김명훈 선수가 조금 더 자신의 그 스타일대로 뒤집어냈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결승 2국 역시 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제2회 미래의 별 신인 최강전입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또 주관을 맡았고요. 목진석 구단 그리고 미래의 별 후원회가 후원을 맡았습니다. 네, 참가 대상자는 이제 2013년 이후 입단자로 좀 제한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신의 발굴을 위해서 이루어진 그런 대회라고 볼 수 있고요.
우승 상금은 이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1,000만 원, 그리고 준우승 600만 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조금 더 동기부여를 올렸죠. 네, 선수 구성은 총 16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9명이 출전을 했고요. 중국, 일본, 대만에서는 각 2명, 또 와일드카드로는 또 특별한 선수가 출전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한국에 유학 중인 이제 위리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출전을 하면서 한중일 대만 4개국이 모두 어우러진 그런 대회로 보여지고요. 정말 이 신예들끼리 맞붙어서 서로 이제 장을 가두는 각국의 이제 대표하는 기사들이 나온 거거든요. 정말 좋은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네, 대회 규정은 각자 2시간, 1분 출기 3회로, 덤은 또 6집 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16강전 대진표입니다.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A조부터 D조, 또 4개 조로 나뉘어 치러졌습니다. 네, 전기 우승자인 박재근 선수와 준우승자인 이제 최재원 선수가 진출을 했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결승에 올라오고 있는 박하민 선수와 김병헌 선수가 각각 A조와 C조에서 진출했습니다. 네, 한국 선수들의 또 약진이 돋보였죠. 네, 8강 대진표입니다. 8강부터는 토너먼트로 또 진행이 됐는데요. 김명훈 선수는 전기 우승자 또 박재근 선수를 꺾고 한승주 선수까지 꺾고 결승을 올라왔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는 이제 16강 더블 일리미네이션에서 장치훈 선수를 꺾고 이번에는 또 4강전에서 리에칭 선수를 꺾으면서 또 중국 선수를 모두 탈락시킨 장본인이죠. 네, 우선 또 한국 선수 간의 결승이 됐다는 점에서 조금은 또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예. 네, 결승 1국에서는 또 김명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아무래도 이 선수들의 중량감 면에서는 좀 김명훈 선수가 다소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또 어제 결승 1국을 보니까요. 전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 간의 실력 차이가 거의 뭐 종이 한 장 차이 정도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김명훈 선수는 국가대표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박하민 선수는 육성군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져서 일견 보면은 어떻게 보면 등급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두 선수 간의 상대 전적 역시 1승 1패로 지금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펼쳐졌던 메지온배 4강전에서 박하민 선수가 이제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네, 김명훈 선수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었죠. 네, 그만큼 이제 두 선수 모두 이제 흑번이 또 강한 기사라서 이 결승 2국 박하민 선수의 흑번이거든요.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좀 힘듭니다. 네, 오늘 결승 2국도 역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치열한 대국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제2회 미래의 별 신예 최강전 결승 2국입니다. 김명훈 선수가 오늘 100번, 또 박하민 선수가 흑번으로 출발을 합니다. 최근 두 선수 모두 이제 자신감이 한껏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항상 이제 국가대표팀 이제 연구실에 나와서 훈련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맞이한 거죠. 네, 김명훈 선수 최근 10경기를 살펴보니까요. 현재 6연승 중입니다. 아주 좋아요. 네, 특히 이제 2017년 스타트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김명훈 선수가 사실 2016 시즌은 그게 썩 만족할 수 없는 성적을 거뒀었거든요. 25승 22패라는 성적은 어떻게 보면 김명훈 선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성적표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은 시작이 좋은 만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1분 초읽기 3회로 진행이 되고요. 덤은 6집 반입니다. 대국은 2시부터 시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초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백이 2선으로 미끄러져 내리자 네, 흑이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죠. 네, 이수를 두기 전에는 3-3을 먼저 이득을 보면서 좀 더 흑이 주도권을 가져왔고 여기를 치봐서 지켜내는 그런 움직임인데 네. 여기서 거기
어깨 짚는 수가 있습니까? 손을 뺐어요. 이거 충머리라고밖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뭐 당장 이쪽에서 뭘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네. 아마도 이쪽을 넣는 수를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막는 다음에 이제 끊었을 때 아, 이 축을 네, 보고 있는 과연 건가요? 축이 어떻게 되는지. 네, 충머리죠. 네. 이 충머리가 있다면은 이 끊는 싸움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김명훈 선수의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묘한 타이밍에 또 충머리로 예상되는 점을 두었는데 이 박하민 선수 입장에서도 또 이제 어떻게 받아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고민될 수밖에 없죠. 지금은 흑의 우아기는 이제 보가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만에 하나 이쪽을 여기까지 침투를 당한다면은 다 깨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어야 하는 얘기인데 네. 이 끊는 싸움이 녹록치가 않아요. 이렇게 밀어서 어떻게 보면 이쪽을 붙여서 타겟을 해야 되는데 백토이 붙이는 백점이 있습니다. 반발을 한다면은 네, 딱 걸리죠. 이쪽 끊는 것과 잡는 것이 맛보기가 됩니다. 네. 네, 그렇다고 이제 이쪽을 밀었을 때 이제 유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이쪽 입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만 버리더라도 활용이 좀 되는 느낌이고 사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이 장면에서 귀를 뭔가 먼저 붙인다든지 입구자 한다든지라는 그런 귀사리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역시 예상한 대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하민 선수는 막는 한 수라고 보면 될까요? 막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면은 한 칸 뛰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살려주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네, 또 그렇게 선택을 해 갑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박하민 선수가 타협을 선택을 했고요. 아마도 우아기는 김명훈 선수가 차지를 하면서 사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또 초반 진행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박하민 선수가 초반에 의욕적인 그런 포진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바로 이제 알파고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장면에서 이 두 칸 굳힘은 잘 나오지 않는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해픈 수를 들 수가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의 한 수였는데 이제 알파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되고 일리가 있다라는 평가가 최근에도 나오기 때문에 박하민 선수가 이 중요한 결승 무대에서 이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명훈 선수는 아주 무난하게 갈라치기를 선택을 했고 두텁게 우변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 그런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네, 어제 대국에서도 보니까요. 이 두 선수의 초반 전략 싸움이 또 상당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박하민 선수는 좀 유연한 바둑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집바둑이 됐을 때 집계산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끝내기 능력 그런 것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을 네. 원할 테고요. 반대로 김병호 선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타고난 파이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투력으로만 본다면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바둑을 복잡하게 이끌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김명훈 선수는 힘을 비축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변을 갈라치면서 어떻게 보면 흑 두 점을 좌익 두 점을 이제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했는데 자 여기서 좀 두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흑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쪽 우아기 일대가 꽤 큰 모양으로 형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붙여간다든지 해서 뒷맛을 노릴 수는 있지만 수가 나는 장면은 아니고 뭐 중앙 쪽에서 활용은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 집으로 굳어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보다 박하민 선수는 두터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이 좁은 자리지만
서로 간의 이 안녕의 요처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아, 요처인가요? 이게 얼핏 보기에는 네. 상당히 네, 좁아 보이는 자리로 보이거든요. 그쵸. 이 두 점이 약하고 네. 이 한 점도 아직 약한 돌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약한 돌의 사이에 이 가운데 점은 어떻게 보면 공수가 중요한 그런 요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좁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박하민 선수가 선택을 한 거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아까 집으로 좀 좋은 자리, 바로 이 자리를 선택한다면 백은 이쪽으로 오게 돼서 네. 물론 이쪽 집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지만 주도권을 빼앗길 그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박하민 선수는 좀 더 두터운 수 그리고 안정적인 수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를 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실전에 보면 드러나지만 이 3-3 침입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실전에 이렇게 뒤로 막았고 젖히고 뒤로 물러서는 이런 교환이 되는 것은 흑으로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진행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백이 기세로는 차단을 해야 됩니다. 네, 만약 차단한다면 또 어떤 진행이 될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최강으로 두었을 때 전투가 펼쳐지는데 이제 이 돌이 없다면 백이 네, 이쪽으로 항상 건너가는 그런 수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투에서 유리한데 네. 지금 흑이 그 길목을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흑이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이제 진행을 이어간다면 치중 가는 것은 간단하게 안 됩니다. 젖히고 늘어두더라도 백은 세수 흑은 내수기 때문에 네. 수상전이 형성되지 않고 백은 이제 붙여서 두는 것이 최강입니다. 이때 흑은 이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있기만 하더라도 백은 역시 이곳을 띄워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찝고 나서 찌르기만 하더라도 네, 귀는 살아있고 백은 이 곱슬을 끊기면서 양분되는 네. 어떻게 보면 좀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 역시 실전처럼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김명훈 선수가 이렇게 뒤로 받아두었는데요. 보통은 네, 이렇게 웅크려서 받거나 젖혀서 받아두는 게 보통이 아닌가요? 네, 이제 뭐 예전에 많이 등장한 사례는 이런 형태에서는 뭐 이렇게 둬서 네. 이렇게 한 점을 잡는 것이 이득이다. 혹은 이렇게 젖혀서 뒤로 건너가는 것이 이제 이득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보통 이 두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가만히 이제 젖히는 수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백이 두었을 때는 이렇게 막는 것이 조금 더 이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병호 선수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결정짓지 않고 본인이 두었을 때 더 매력적인 네. 그런 진행을 남겨왔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박하민 지금 선수는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네, 그것을 치받아 갔는데요. 여기서 사실 박하민 선수의 머릿속에서는 그냥 늘고 네. 막는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좌악이 이득을 챙기고 우악이도 지켜내면서 여전히 백은 미생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고 실리적인 그런 진행을 예상했었을 텐데 여기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깨 짖는 수가 등장합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충머리라고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을 막았을 때 끊는 수를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작전이었는데 네, 박하민 선수는 이 싸움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가만히 뛰어두면서 어떻게 보면 타협책을 네. 지금 들고 나온 장면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초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하민 선수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급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박하민 선수가 이제 실리를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이 장면에서 충머리를 쓰고 우아기를 어떻게 보면은 부시는 그런 작전이 나온 만큼 이 우아기를 지켜내지 못한다면은 김명훈 선수가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가 좀 분위기를 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대국장으로 가셔서 다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견 2층에서 펼쳐지는 다면기 행사와
공개 해설을 앞두고 있는 공개 해설장입니다. 네, 정말 많은 또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다면기를 지금 하고 있는 프로 기사들이 모두 이제 재능 기부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미래의 별이라는 그 대회에 어떻게 보면은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나도 함께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많은 프로 기사들이 무료 다면기 재능 네. 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목진석 구단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저기 안쪽에 보이죠? 네. 혼자 서서 두고 있네요. 다 앉아서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상대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서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여지고 보통은 이제 한 프로 기사당 2명의 선수를 이제 상대하고 있습니다. 3명 정도 되겠네요. 네, 여기 앞에는 또 안조영 구단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아주 귀여운 어떤 어린이들을 지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좀 전 이 3시부터 지도 다면기 행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네. 4시부터인가요? 이제 공개 해설이 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지금 이 손으로 지금 미끄러져가는 선택을 했는데, 네, 아주 멀찍이 날아갔어요. 네, 노골적으로 지금 무화기를 어떻게 뺏어 오겠다라는 그런 작전입니다. 아, 이 한 점을 차단이 되지는 않나요? 이게 차단이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쪽을 끼운다면은 이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백이 이제 두짐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대마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이제 물론 이렇게 붙여서 둔다면 살기는 하겠지만 글쎄요, 좀 악수를 많이 둬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흙이 끼운다면 잡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한 점을 내어주고 다시 늘어간다면은 백은 언제든지 살아있고 여기까지 또 어떻게 보면 밀고 나가서 흙의 약점을 더 노리는 네. 그런 진행까지 엿보고 있기 때문에 흙도 이렇게 함부로 끼워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뒤로 막아야 된다면은 네, 아주 이제 알뜰하게 지금 귀를 파내서 살았다라는 네. 그런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괜찮은 맥점으로 보여지네요. 네, 흙도 이제 안으로 꽂는 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 여기는 흠집을 낼 수 있지만 결국 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밀어갔을 때 백은 사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백은 한쪽은 살아있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네, 흑에게 뾰족한 수단이 없다면 아무래도 이 김명훈 선수가 좀 기분 좋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를 나중에 밀리는 게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이렇게 다 밀려서 눌린 상황에서 귀까지 빼앗긴다면은 원래 박하민 선수가 그렸던 그림은 아닐 겁니다. 그 최강으로 둔다면 이수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 밀고 나왔을 때 그 다음이 없어요. 어떤 곳도 수상전이 지금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귀를 내어주는 것은 이제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박하민 선수 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에요. 네, 집을 아주 사랑하는 선수인데 자신의 보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깨지고 있는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좀 불만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형세가 아주 기울었다라고 이제 판단되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김명훈 선수가 선취점을 올렸다 정도로 네. 느껴집니다. 네, 또 우하기가 이렇게 일단락이 된다면 상당히 또 안정적으로 국면이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하민 선수가 이제 불만스러웠던 것은 그러면 이제 새로 변했어요. 이 귀를 내어주면서 흑새로 변했는데 이 새가 백의 두툼함에 눌려서 뭔가 위력을 발휘하기가 힘든 그런 바둑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면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좀 살려줄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 뭐 그냥 막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뭐 끼우거나 끊거나 이렇게 수단을 부리는 것은 별로 이제 득으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살려주고 그 다음에 큰 자리를 찾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나면요. 이제 국면을 좀 운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다음 흑의 한 수는 좀 어디가 돼야 할까요? 만약에 이제 간명하게 처리한다는 가정하에 다음 수를 예상해 본다면은 뭐 이런 자리에 꼽으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반대로 이제 밀렸을 때 아픔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밀림을 방어하는 느낌이 있고 흙이 한 번 재차 더 둔다면은 이제는 정말 좋은 모양이 형성이 되거든요. 끊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곳이 아니라면은 이제 이런 자리 두 칸으로 전개하는 것도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이제 반대로 백이 압박을 온다면은 이 귀의 치중이 너무 신경 쓰이기 때문에 뭐 있거나 뛰거나 이제 받는 그런 모양이 많이 등장하는데 네, 재차 이제 상변을 키워간다면 백도 꽤 좋은 형태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끊었기 때문에 이 끊은 이후에 진행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끊어서 응수를 물어보고 네, 또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네, 백은 잡는 한 수고요. 이래 두고 이쪽으로 치겠다는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이 교환 자체가 이득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막았을 때 이제 끼우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된다면 네. 옥집이기 때문에 백이 잡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냥 막는 것보다 이 끊고 내려선 교환이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판단이 지금은 맞는 판단으로 보여지네요. 네, 이런 곳에서 또 단수 치는 방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서 자칫 일로 치면은 큰일 납니다. 이게 빠지고요. 네. 이제는 이쪽으로 파워를 해버려요. 아, 그쪽을 살려두나요? 네, 그러면 여기 한 집밖에 없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막아서 진행이 되고요. 그럼 전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비상수단은 있습니다. 네. 이 붙이는 수가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 사발이 걸릴 수 있는 여지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실전처럼 이제 안정적으로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이 정수로 보여지고요. 이 김명우 선수와 박하민 선수 또 상당히 친하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 결승을 앞두고 이 국가대표 연구실에서 좀 이렇게 따로 연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네. 네, 아무래도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이 결승 무대에서 만난다고 하면 좀 네. 어색할까요? 아무래도 프로 기사들 사이가 상당히 좋아요. 네. 상당히 친한 기사들이 많고 왜냐면은 또 매일 보고 같이 훈련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친한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바둑판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승부사로 다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전부터 이제 바둑 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이 평소에 이제 친한 기사를 두면은 어떡하냐고 힘들지 않냐, 네. 서로 뭐 그렇지 않냐라는 궁금증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전혀 그렇지 않나요? 네. 네, 역시 예상대로 하나 늘어두고 또 다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쪽으로 막는 것이 뭐 당연하고요. 네, 이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는 곳, 뭐 두 칸 벌리는 곳 여기 막는 것도 상당히 큰 자리이긴 합니다. 백에게 이제 악수를 강요할 수 있고요.
하지만 선수가 되는 자리는 아니죠? 네, 호 친다면은 흙도 막아둬야 하기 때문에 네. 후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글쎄요, 당장 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상당히 큰 자리고요. 한번 제차 더 막는다면은 상당히 실리도 크거니와 백이 안형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쪽 자리도 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저라면은 이쪽 미는 수와 뭐 벌리는 수 이 두 가지 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마 민다면은 김명호 선수도 바로 젖혀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늘어둬서 이제 흙이 이제 집이 좀 불어나긴 했지만 백도 새가 더 쌓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이제 얻는 것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박하민 선수는 이 교환이 과연 득이냐 아니냐를 지금 판단해야 됩니다. 네, 시작할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이 김명훈 선수는 현재 국가대표팀 상비군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박하민 선수는 육성군인가요? 네. 육성군에 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시청자분들이 이 국가대표팀 시스템을 상당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세계대회 출전권을 놓고 이제 자체 리그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성적에 따라서 세계대회에 이제 바로 본선 진출권 TO를 얻게 되는 거고요. 육성군은 육성군 리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육성군끼리 이제 경쟁을 펼치면서 어떻게 보면 잔류와 탈락을 그 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결정을 짓는 그런 리그전이 하나가 있고, 이제 국가대표팀 선수와 육성군 그리고 여자 국가대표팀 선수가 함께 치러지는 이제 자율리그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육성군과 여자 국가대표팀 어떤 성적 우수자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국가대표팀 선수와 함께 장을 겨루는 그런 리그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신설된 이제 영재리그, 영재반이 또 새롭게 신설이 돼서 영재리그가 따로 있고, 또 국가대표팀을 제외한 육성군과 여자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같이 치러지는 또 여신대항전이라고 네. 또 있습니다. 또 상당히 여러 가지의 리그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선수도 평소에 또 대국을 많이 하겠네요. 네, 자주는 하지 못하고요. 아무래도 그 국가대표팀 선수와 육성군 성적 상위자 선수와 이제 함께 치러지는 이 자율리그에서 가끔씩 대국을 치러집니다. 네, 또 이 국가대표팀 선발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국가대표팀 선발은 랭킹 상위자는 자동으로 이제 10위 안에 기사는 자동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요. 그 10위 이제 바깥의 선수들은 이제 선발전을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발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치열하고 어려운 그런 선발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뚫고 어떤 선발된 그런 선수들이 국가대표팀 선수가 이제 되는 거죠. 네, 또 박하민 선수 그 치열한 선발전을 뚫고 육성군에 뽑힌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대구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박하민 선수의 다음 한 수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장면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합이 많지 않아가지고 시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시내 들어가야 대구에서 그렇게 어제 바둑 말고는 그렇게 어려웠던 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침착한 바둑이고요.
일단 개가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개가 바둑으로 가게 된다면 제가 약간 불리한 편일 것 같고 최대한 싸움 바둑으로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네, 역시 동료 기사들에게 고기를 살 거고요. 만약에 우승을 해서 이번 연도에 대회가 뭐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세계대회에서 이번에 본선에서 성적을 내보고 싶습니다. 이번 연도에 시합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훈 선수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네.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자신감 아주 보기 좋죠. 어떻게 보면 또 솔직하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가 또 가능한 거거든요. 한승주 선수를 제외한 바둑은 뭐 별로 이제 어려움이 없었다. 네, 어려움이 없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당히 솔직한 자신감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바둑 기사들의 인터뷰를 보면요. 예전에는 좀 겸손한 표현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좀 절제돼 있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또 이 어린 선수들이 네, 아주 솔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좋게 말하면 겸손이고 네. 나쁘게 말하면은 솔직하지 못한 건데 제가 생각하는 인터뷰는 그냥 최대한 솔직하게 그냥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팬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주문을 자주 합니다.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라. 네, 이 너- 팬들의 입장에서도 또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네, 뭐 재미도 재미지만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팬들과의 저는 소통이라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는 좀 그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김명훈 선수는 상당히 자신의 그 마음을 네.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박하민 선수가 착점을 했네요. 막았어요. 실리로 상당히 큰 자리인데 당장 둘지는 이제 모른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기 물론 이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지금 네, 근데 교환을 하지를 않고 여기 또, 막았어요 지금. 네, 손을 뺐어요. 이 사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뭐죠 이게? 뭐죠? 자체로 잡혔거든요. 아, 탈출하는 수단이 없을까요? 글쎄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착각이라면은 완전히 난리 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뭐 더 있습니까? 뭐 뚫고 나올 수는 있는데 이 뭐 잡혔잖아요. 뭐 못 살아요 지금. 네. 일로 나오는 거 이어서 뭐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백두 차이인 줄 알고 여기 두고 이제 밀거나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 막은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마지막 흑두 차례입니다. 흑두 차례. 아니죠. 죄송하네요. 제가 여기를 먼저 여기가 있네요 또. 지금 이제 흙이 지금- 막은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이 이제 100이 가고 있네요. 지금 네, 여기 네. 있어 못 보고 이거 여기를 입고 막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아마 그 다음에 여기 막은 장면이네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여기 바로 잡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어쩐지 깜짝 놀랐네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예상한 자리가 아니라서 물론 큰 자리인데 여기를 네. 두나요, 근데? 근데 이미 벽이 다 두터운 그런 모양을 형성했기 때문에 단순 끝내기에 불과한데 이런 두 칸 둔 거보다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쵸? 백두 차례. 네, 역시. 저는 뭐 네. 바로 봐도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흑두 차례인 줄 알고. 네.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단순한 것을 놓칠 선수가 아니죠. 네, 역시 선수 교환을 해두고요. 네,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막혔기 때문에 이 돌을 바로 움직이느냐,
한 칸이나 두 칸 움직이느냐. 바둑이 뭐 좋다 본다면은 그냥 뭐 두텁게 밀어서 들 수도 있고요. 김명훈 선수가 바둑 지금의 국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음 한 수에서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는 이 평소 대국을 할 때 좀 네. 낙관적인 편인가요? 아니면 좀 비관적인 편일까요? 이제 김명훈 선수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전투력을 중심으로 하는 바둑을 두는 선수들은 낙한파 기사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아, 오히려 낙관파 기사들이 별로 없나요? 네. 네. 낙관하지 않고 항상 그 최선의 최강수를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정확한 그 계산이 안 된다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조금이라도 좋다고 느끼더라도 내가 한두 집을 잘못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불안감은 낙관이 아닌 비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명훈 선수 역시 이제 낙관파로 보여지진 않고요. 네, 역시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종반까지 이끌면 살짝 불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도 네. 이야기를 했었죠. 네, 뭐 엄살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명훈 선수 끝내기 가더라도 사실 뭐 내가 유리한 바둑 뒤집히겠어라는 그런 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상황이 미세한 상황에서 정말 우열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끝내기가 돌입한다면 그것은 박하민 선수가 조금이나마 더 정밀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 반면 10집 차이에서 끝내기에 네. 들어간다? 프로들 사이에서 그런 반면 10집 차이가 뒤집힐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적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세한 바둑으로 끝내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역시 조금 바둑을 유리하게 보고 있다면 밀어갈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김명훈 네. 선수 밀어갔습니다. 너무도 기분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쌍방간의 요처이고 어떻게 보면 흑의 진영은 축소되고 백의 세력은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런 요처이고 지금 박하민 선수가 준 자리도 101점을 확실하게 제압하면서 집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자리입니다. 서로 간에 좋은 자리를 하나씩 주고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선택은 김명훈 선수가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제는 상변이 이제 마지막 큰 자리로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백이 이제 상변을 먼저 선점을 한다면 역시 바짝 네. 다가가는 한 수일까요? 그쵸. 여기는 뭐 이렇게 백이 두 칸 둘 이유는 전혀 없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네. 백이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고 여기 응원군도 단단하게 어떻게 보면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백은 바짝 가서 최대한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수는 다음 이렇게 씌어갔을 때 역시 좋은 형태를 형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눈목자를 가더라도 상변에 상당히 좋은 모양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또 좋은 네. 그런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민이 되죠, 이러면. 물론 일감은 이쪽 두 칸인데 이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집으로 앞서고 있느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그것이 자신이 없다면 이제 침투를 해서 뭐 뛰어갔을 때 이제 어깨 짚고 뭐 뛰어간다는 이런 행마를 좀 연구를 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박하민 선수가 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드러나겠죠. 안 좋게 네. 보고 있어요 지금요. 바짝 들어갔습니다. 이 수는 정말 상상 초월인데 그만큼 이제 바둑이 안 좋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좀 흐름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짝 다가간 수는 혹시 다음에 또 노리는 수단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뭐 들여다보는 수 같은 혹은 붙여서 쭉 붙이는 그런 네. 다음 수법을 노리고 있는 수법인데 일단 깊거든요. 깊어요 지금. 아까와 달리 바짝 들어갔기 때문에 뛰거나 뭐 날짜로 간다든지 했을 때 좀 깊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하민 선수는 이 정도까지 깊게 들어가야지 형세가 맞춰질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그만큼 두 선수 모두 지금의 바둑의
형세를 똑같이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간단하게 형세를 판단해 본다면 이쪽에 한 15집 정도 나 있고요. 그리고 또 15집은 여기는 좀 약하네요. 네, 합쳐서 45, 50 정도가 나 있습니다. 흑집이. 네. 그렇다면 네. 100은 어떨까요? 여기 둘이 합쳐서 30집, 네, 36집. 이쪽도 10집 정도의 모양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도 46집 정도.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상변을 집으로 허락한다면은 형세가 여의치 않다라고 이제 판단한 건데 그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실리의 균형이 좀 비슷하다면 아무래도 이 두터운 면에서는 좀 네, 어떨까요? 네. 두터움은 네, 어떨까요? 지금 100은 이쪽에 두터움 형성하고 있고요. 흑도 사실 하변에 이제 집만 계산했지 조금이나마 불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터움은 쌍방간에 이제 크게 기울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선이잖아요. 네. 이 장면에서. 백선이죠? 백이 뭐 이렇게 날짜를 씌워간다든지 간명하게 한 칸만 두더라도 이쪽의 두터움이 더 어떻게 보면은 부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백이 우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만약 흑두 차례라면 당연히 흑이 우세하겠죠. 네. 뭐 백이 좀 기분 좋은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뭐 네, 그 차이가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네, 흔히 말해서 딱 한 번 실수하면은 네. 바로 뒤집히는 그런 바둑입니다. 네, 김명훈 선수가 또 이 대국하는 모습이 또 이 장안의 화제였던 적이 있었죠. 네, 요즘에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 좀 따라하기도 좀 힘든 그런 건데 이제 머리카락을 많이 이제 꼬면서 어떻게 보면 특히 수익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그런 습관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가끔씩 만지긴 하지만 네. 예전에 비해서 많이 고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안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좀 많이 의식을 해서 서서히 고쳐 나가는 편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프로 기사들이 이제 손톱 뜯기 네. 그 습관 저도 완전히 바둑 한 판 두고 나면은 네. 손톱이 다 너덜너덜해져서 아 이거 뭐지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습관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서서히 이제 그런 습관들이 많이 고쳐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또 김명훈 선수 말고 또 이런 독특한 습관을 가진 대표적인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박하민 선수가 컵을 지금 물고 있죠. 네. 네, 이런 습관을 가진 선수들도 덜어 있고요. 이제 옷으로 자신의 뭐 입을 막거나 네, 그런 습관도 있고 좀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한다면 이제 바둑알을 약간 짤그락짤그락 거린다든지 그거는 소리로서 상대방에게 좀 피해가 네, 되잖아요. 네. 요즘은 네. 또 많이 지양하는 편이죠. 근데 요즘에는 특히 젊은 기사들은 거의 그런 어떻게 보면 소리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습관을 가진 선수들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또 그런 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이런 습관은 네, 중국 선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중국 선수들이 상당히 이제 많았는데 중국 선수들도 많이 고쳐졌어요. 아, 그런가요? 아무래도 그런 네. 얘기가 많이 나와서 네. 중국 국가대표팀 어떻게 보면 감독 코치진도 선수들에게 그런 주문을 해서 안 좋은 습관은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둑 팬들에게 비추는 그런 모습들인데 바둑 선수들이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선수도 많이 고쳤습니다. 최근에는 뭐 그렇게 매너 나쁘다고 판단되는 선수들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렇다고 아주 사라진 건 아니고
김명훈 선수는 한 칸으로 이렇게 뛰어놓는 유연한 수 대신에 좀 타이트하게 좀 판을 운영해 네. 나가는 것 같아요. 붙여서 어떻게 보면 수단을 구하겠다라는 뜻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글쎄요, 별 득이 없어요, 백이요. 나와 끊는 수가 아주 강력하게 남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바로 지키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수를 투자했지만 완벽하게 틀어 막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측을 한다면은 이쪽으로 붙여서 반발한다면 이제 쭉 어떻게 보면 미끄러져서 실리를 빼앗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방금처럼 기세는 이수인데 이렇게 빼앗기면은 좀 많이 깨지거든요. 아까 여기다같이 본 모양이 네, 지금은 9집밖에 안 나요. 네, 백도 또 집이 박하민 생기고. 선수는 이 실리에 민감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네, 안 할 것 같거든요. 같습니다. 붙인다면 아무래도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좀 흑이 당한 모양인가요? 네, 이제 백이 좀 활용을 했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네. 애초에 이 정도 활용은 원래 가능했던 모양이었고 사실 이 교환들이 없다면은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치중 같은 그 활용법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과연 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 백이 이 선으로 붙여서 흑이 있고 교환이 된다면 그 다음 백의 수는 어디가 되죠? 네, 여기서 이 교환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중앙으로 진출한다든지 아, 이렇게만 해두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래도 늘어서 둘 수도 있어요. 이 교환이 득이라는 거죠. 아까처럼 네. 됐을 때. 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박하민 선수 뭐 숨도 안 쉬고 있죠. 네. 지금 반발할 그럴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이 미래별 또 대회 취지가 네. 정말 좋잖아요. 네, 이 그렇죠. 목진석 구단이 이 신예 기사들이 신예 대회가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홍민표 해설위원도 이 목진석 구단과 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기를 같이 보내시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그 당시에는 어땠나요? 이 신예 대회가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이제 목진석 구단은 저보다 한참 선배죠, 일단. 한참. 네. 뭐 외모는 거의 동급인데 네, 한참 선배고 특히 입단을 저보다 뭐 훨씬 빨리 했어서 네, 어떻게 보면 동시대에 이제 활동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군요. 다만 네. 저 역시도 이제 기전이 많았을 때 활동을 했었습니다. 뭐 열 몇 개씩 돼가지고 이게 기전이 너무 많아서 이제 1년 내내 시합만 뒀던 그런 기억까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행복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은 이제 같죠. 반면에 근데 최근에 본다면은 역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신예 기전뿐만 아니라 이 전체 기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전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바둑리그라는 그리고 여자 바둑리그, 시니어 리그라는 이 리그가 형성된 것은 상당히 좋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 기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리그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갓 입단한 신예들은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매우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을 저도 같이 느끼고 있고 참 좋은 취지의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물론 당연히 또 목진석 구단이 나서서 하시는 만큼 또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아까 2층 대회장에 나왔잖아요. 이 많은 네. 기사들이 또 마음을 보태서 또 재능 기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프로 기사들이 한 채 망설임 없이 나도 이런 좋은 취지에 동참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얘기를 해줘서 어떻게 보면 많은 프로 기사들이 지금 바로 한국견 2층 현장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재능 기부를 하는 케이스들은 최근에 점점 더 많이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기사들의 그 마인드가 상당히 좀 끼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를 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도 다면기가 끝나면 또 이제 옥진석 구단과 하우정 프로의 네. 공개 해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케미가 잘 맞는 특히 또 나이도 동갑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유쾌한 진행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또 유머 감각이 또 서로 또 잘 맞아요, 또 코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이제 발휘되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공개 해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전 신청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요. 신청을 못 하셨더라도 현장에 오시면 또 참여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네. 네. 신청을 못 하셨더라도 한국기원 2층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민표 구단은 이 어린 시절에 이 공개 해설 혹시 많이 보셨나요? 공개 해설이요? 네. 저 때는 공개 해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오히려 훨씬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인원 어떻게 보면 서울 뭐 한복판에서 네. 대형 바둑판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큰 바둑판으로도 공개 해설하고 뭐 수만 명이 지켜보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바둑의 붐이 가장 뜨거웠을 때 조은영 구단이 이제 응시배를 우승하고 이제 이창호 구단이 등장하면서 또 조치훈 구단이 일본에서 활약을 하면서 점점 더 뜨거워졌을 때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공개 해설을 많이 접했던 그런 기억은 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공부하는 어린이들은 이런 좀 좋은 기회를 적극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행사를 많이 참여하는 것 같고 특히 해설만 해주는 게 아니라 또 지도대국까지 해주잖아요. 네. 저 때는 이 프로와의 그 지도대국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꿈이었고 제가 해태배를 우승할 때가 있었는데 어린이 대회를 해태배를 우승하면 이창호 구단과 지도대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우승 상금은 이제 50만 원이지만 그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그렇죠. 그것보다 지도대국이. 네.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우승을 해서 네네. 이창호 구단에게 이제 석점에 이제 지도대국을 했었는데 아주 처참하게 졌던 되게 꿈나무였는데 저도 이창호 구단 전혀 봐주지를 않고 네, 저 명백한 실력 차이를 보여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실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어요. 프로 최정상급과는 석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교훈을 삼을 수 있었고 제가 사실 연구생에 들어가서 나서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는데 제 연구생 1조 시절이었어요. 네. 근데 이창호 구단과 2점 젖바둑에 들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내가 1초인데 명색에 2점에는 내가 이겨야지. 네네. 또 졌죠. 네. 그래서 역시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창호 구단은 이제 바둑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정말 그 강함이 명백하구나. 차이가 이제 극명하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교훈을 얻었고 도움이 됐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 또 이 바둑을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지도대국이 네. 두고두고 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단순 기술적으로 이제 얻는 것은 사실 크진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상당하지만 그것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이제 교훈을 얻고 그다음에 나의 기력을 느끼고 어떻게 이제 플랜을 짜야겠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훨씬 큰 거죠. 역시 예상대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 박하민 선수는 역시 짜네요. 이하는 점을 바로 지금 잡았습니다. 네, 역시 정말 이거는 바로 손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못 당하겠다. 네. 네, 그런 의미였는데 대신에 중앙의 요천은 김명 선수가 차지를 하게 됐네요. 좀 더 입체적으로 중앙에 불어가면서 백집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발전성이 생겼습니다. 이 수는 이제 나와 끊는 수를 간접적으로 보완한 것과 동시에 이 한 점을 압박하고 또한 백세를 좀 불려나가는 이제 일석삼조의 자리로 보여지네요.
그래도 이쪽에 흑돌이 왔기 때문에 이 한 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언제든지 이제 넘어가자라는 것이 이제 남아 있고, 물론 이제 바로 붙여서 도망갈 수도 있지만, 글쎄요, 이제 탈출로가 이미 2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좀 악수 교환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환이 된다면 한 번 더 베이 가서 정말 집이거든요. 네, 이젠 정말 넓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박하민 선수 연결하는 대신 좀 중앙을 깎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지금은 뭔가 중앙으로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교환을 하나 해두고 나서 이런 정도의 감각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늘어두더라도 네. 역시 탈출로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앙을 같이 경계선을 그려서 이 정도는 충분히 내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로 흑도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좀 경계선을 좀 긋는 작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이 붙여 나가는 어떤 일반적인 수법은 보통 최악의 수법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바둑을요. 네, 이 아마추어들은 보통 이 손 따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서 사실 생각보다 손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둑 격언에도 손 따라 두면 진다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이제 손 따라 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한다면 상대방의 의도대로 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고민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의도를 거스르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정말 계산력과 함께 최대한 좋은 감각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네, 박하민 선수 조금 어려운 장면을 맞았습니다. 네, 그래도 그 김명훈 선수가 약간이나마 우세하지만 그 미세한 차이는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고요. 박하민 선수는 어떻게 보면 뒤집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도기가 아직도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고무적인 것은 상당히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이네요. 좀 이 미래비열이라는 것은 바둑의 미래를 찾는 그런 대회인데 이미 2층 공개 설장에는 바둑의 네. 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